그 과학기술 지문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 지문에 기본이 되는 지문이고 이런 식으로 글을 보면 된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죠. 원래 이제 기술 지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모든 기술 지문이 다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같이 따라 들어가냐면 인과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과정 인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지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장치를 설명하는 경우 그러면 장치의 구조,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얘가 이 장치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그 운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 그렇게 놓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학생들이 제일 까다로운 게 이 지점이에요. 과정하고 이제 인과 나오면 과정 나오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량이 좀 많아지죠.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바람이 엄청나네.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처리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A 그리고 다음 B 다음 C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보가 열거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어렵냐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정보의 열거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가 많아지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이 단순히 정보를 열거하는 게 목적이냐 그런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과정 인과는 결과를 도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 방법이에요. 따라서 정보가 열거되는 것도 뭐하고 연결해서 열거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열거되는 게 의미가 있냐면 결과를 도출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거되어 있는 정보가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결과나 혹은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그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거되어 있는 정보가 전부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를 집약할 수 있어요. 단순히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그래서 결과 이게 아니라 A가 결과로 바로 연결되는구나. B를 보면 결과를 떠올려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정보의 경중도 좀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물론 순서는 절대 뒤바뀌면 안 돼.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뀌면 뭐가 도출이 안 될까? 그렇지, 결과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구성 요소가 나오면 이 구조 구성 요소는 부품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품의 역할, 그다음에 기능 여기에 포인트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 기능도 역시 결과와 어떻게 연결돼? 됐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부품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징과 역할이
그래서 결국 결과하고 연결되냐 안 되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의 관리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건 그러니까 핵심 정보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열거돼 있더라도 뭐 글을 정보를 처리하는 게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약간 뭐 꼼수 비슷하긴 한데 대체로 얘도 그렇고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다 보니까 매뉴얼은 뭐냐면 설명문이잖아요. 설명문은 내가 임의대로 조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임의대로 조작이 가능하다면 굳이 뭘 줄 필요가 없어요? 매뉴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줬다는 건 그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들의 경우에는 사실적 사고 중심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눈 돌리기를 해도 괜찮겠다. 안 돼. 적어도 정보의 위치 정도만 확인해두고 너무 정보가 많으면 정보의 위치 정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왔다 갔다 해도 괜찮겠다. 물론 다 이해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참고해 두시고 그러나 뭐 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연결될 거다 이 생각도 좀 하시고 이게 기술지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지문 한번 볼게요. 이게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 보시죠. 첫 번째 단락에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이거 전체 바로 딱 묶어보세요. 지금 읽었던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이게 나왔어요. 동의해요? 맞죠? 이거 나오면 내가 뭐 중심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결과 중심으로 읽으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문장에서 결과가 뭡니까? 정보를 판독하는 게 결과예요. 그럼 그 앞에가 다 뭐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죠? CD 드라이브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고 장치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장치의 원리 정보 판독의 원리가 나온 겁니다. 그 정보 판독의 원리를 다시 들어가 보면 과정이니까 단계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 구분하면 일단 디스크 표면에 조사해야 돼요. 조사. 그리고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 그러면 조사 다음이 뭐냐? 이 반사 산란. 반사되거나 또는 산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최종적으로 뭐 하게 된다? 최종 목표인 정보 판독 이렇게. 그러면 이 장치 CD 드라이브의 목적이 뭐냐? 얘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글에서는 이게 이제 빛을 조사하는 건데 빛을 쏘는 건데 빛을 쏘는 것은 이퀄 뭐가 되느냐? 정보 판독이 되는 거예요. 반사 산란도 그럼 문맥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정보 판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는 게 정보 양을 줄이는 거고 결과를 중심으로 진학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첫 문장에서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했죠. 과정을 되게 압축적으로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글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얘는 반드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과정을 구체화시킨다는 얘기는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했지만 결국 이 다음에 이 단계를 다시 잘라서 다른 표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 구체적 설명 나올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예, 지금 요 얘기를 설명할 건데 일단 이렇게 나와요. CD.
그리고 나서 CD에 뭐를 설명했느냐? 기록면을 설명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장치를 뭐 하는 거냐면 구조, 그 구성 요소로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봤더니 CD를 얘기할 건데 CD에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기록면부터 얘기했죠. 자, 기록면 얘기해 놓고 그 다음 다시 기록면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 피트, 또 하나 랜드. 자, 이렇게 구분하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죠? 공통점. 공통점도 확인하는 거예요. 피트, 랜드 공통점 모두 뭐예요? CD 기록면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면이 판독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트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다 뭐 하게 되는 거냐면 판독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죠? 차이점 뭐라고 그랬죠? 피트와 랜드의 차이점이 뭐냐? 피트는 뭐가 있어요? 빛을 산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이 있으니까 빛이 많이 반사되겠습니까? 적게 반사되겠습니까? 그렇죠. 산란이 일어나면 빛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란 다음에 반사.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바로 연결돼야 되냐면 왜 연결돼요? 그러니까 CD 기록면에 일단 뭘 하는 거예요? 조사. 그리고 그 조사하면 피트에서는 산란 다음에 반사되는 거고, 그 다음 랜드에서는 뭐 없이? 산란 없이. 그럼 산란 없이 반사되는 거니까 반사의 양은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여기가 많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죠? 만약에 반사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럼 피트와 랜드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분했다는 얘기는 그 차이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그럼 반사 자체는 공통점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산란에 의해서 빛이 산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빛의 양이 뭐다? 달라진다.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조사하는 순간 뭐하고 연결해라? 정보 판독과 연결해라. 그러니까 조사해서 기록면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될 거다? 판독과 연결될 거다. 됐습니까? 이게 그 다음 문장에 읽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그래서 랜드 피트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정보가 거기에 맞춰서 읽는 부위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죠? CD 드라이브. 예, 이제 CD 기록면 얘기했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CD 드라이브 얘기합니다. 그죠? 봐요. CD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첫 번째 기록면. 그리고 기록면의 구성 요소. 그럼 똑같아요. 드라이브도 드라이브가 뭐가 나와야 돼?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구성 요소가 모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먼저 보죠. 첫 번째. 디스크 모터. 이게 첫 번째고요. 광 픽업 장치. 이게 두 번째고 광학계 구동 모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디스크 모터. D 뭐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 픽업 장치. 광픽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학계 구동 모터. 광 모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메인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메인 정보는 얘일 거예요. 이렇게. 얘는 메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버거우면 얘는 위치를 기억하고 왔다 갔다 대응시키는 걸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실전에서는.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자, 그럼 디스크 모터부터 들어가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 볼 때는 뭐 보라고요? 역할, 기능, 그리고 특징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다만 이 특징이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 결과, 목적과 연결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 모터부터 한번 보죠. 디스크 모터.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얘 CD 회전.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CD를 작동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CD 회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순서로 따면 가장 먼저예요. CD 회전되면 거기다 뭐 할까요? 빛을 쏘는 거예요. 조사 분다 뭐 이런 거. 자, 혹시 조사 분다 이런 걸 들어봤어요? 네. 아, 그렇죠. 이게 사투리인데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 조사 분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요거네요.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 옆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CD를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 조사 나왔네요. 조사 맞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앞 단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CD 회전. 그다음 조사 이렇게 가네요. 아, 얘 역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가 하는 역할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겁니다. 레이저 발생. 그래서 조사. 좀 더 하죠. CD에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에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광 픽업 장치에 다시 구성품이 더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광 검출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얘가 부속품, 즉 장치이기 때문에 얘의 역할 기능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얘가 어디다 쏴요? 자, 디스크 모터가 CD를 돌려요. 그럼 광 픽업 장치에서 레이저를 여기에다가 CD에다가 조사하는 거죠. 그럼 CD에 갔다가 요거네요. 요렇게 돼서 뭐예요? 반사돼서 나면 어디로 들어온다? 광 검출기로 들어온다. 아, 반사된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온다. 맞죠? 그게 이거네. 그럼 그다음 뭐 나와야 돼? 놓치면 안 돼요.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해라. 광 검출기로 반사된 빛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판독.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사 이퀄 판독. 반사 반란. 반사 이퀄 판독. 반사 광검출기? 그러면 광검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판독이다. 이렇게 연결돼. 그렇죠? 광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 하나 더 있네요. 광픽업 장치의 구성품 포커싱 렌즈. 포커라고 합시다. 포렌이라고 하죠.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얘는 뭐 한다고요? 광선을 집약시킨다고요. 한 지점에다. 마찬가지예요. 왜 광선을 이렇게 한 점에 집약시켜야 되느냐? 왜요? 그렇죠. 판독 잘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고 가면 요 지점이 기억이 나요. 나중에 지나가. 그 다음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피트의 정보를 읽어내다. 정보를 읽어낸다. 다른 단어 바꿔보세요. 판다.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이 양을 이용해서 검출된 빛의 양을 이용해서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판독 다 했네? 그치? 그럼 끝난 거네? 맞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럼 얘도 뭐하고 연결해서 읽어줘야 돼요? 판독과 어떻게 얘가 판독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때 CD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의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서서히 직선 이동시킨다. 맞죠? 보세요. 거기 조사될 수 있도록 끊어볼래요? 그 다음에 광학계 구동 모터가 뭐 한다고요? 바깥에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뭐 한다? 광 픽업 장치를 이동시킨다고 했죠. 물어볼게요. 이동이 먼저예요? 조사가 먼저예요? 이동. 그렇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맞죠? 먼저 조사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동해야 된다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광 픽업 장치. 얘가 뭐 하도록? 어디에서 어디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광 픽업 장치의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뭐 한다? 이동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다? 트랙에 맞춰서 광선이 조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CD 회전 속도에 맞춰서 조사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봐요. 이동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조사하고.
그럼 이거 순서 잡으면 이렇게 가야 되네. C를 회전시켜요. 조사해야죠. 조사 전에 얘를 뭐 합니까? 이동. 그럼 이동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조사. 그럼 조사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사하면 광검출기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광검출기가 받기 위해서 얘가 뭐 해주고 한 지점에 모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한다? 이해하시겠죠? 포인트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다만 이게 좀 까다롭잖아요. 정보도 많고 학생들이 여기서 다 묻어졌어요. 정보량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될까? 멘붕 오겠지. 읽다가 끝이 안 나니까. 근데 그때 정신을 잘 차리고 가야 된다고요. 뭐 중심을 읽거나 결과 목적 중심을 읽거나. 이해하시겠죠? 네. 됐죠? 그리고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요 글을 쓸 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이거 지금 정보가 막 쏟아지는 느낌이죠. 뭔가 막 열거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글은 이렇게 정보를 중요한 내용은 절대 막 던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막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핵심이 되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던진 정보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던진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끌고 내려와서 연결해주는 정보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을 좀 자신감 있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좀 힘들면 에이 모르겠다. 여기는 내가 1대1 대응시키면서 문제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됐죠? 다만 이왕 읽는 거니까 결과에 맞춰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 2 단락이에요. 이 지점에서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했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자, 요 문장 전체 묶어보세요. 뭔가 중요한 느낌 안 들어요? 자, 내가 이 얘기 한번 던져봅시다. 요거 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뭐를 갑자기 제시했어요? 고속회전? 얘기해보세요. 맞죠? 이거죠. 맞죠? 지금 CD의 구성 요소, 특징, 원리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 계속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문제점 나왔죠. 그럼 글의 흐름이 뭐 한 겁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이 정도는 알잖아요. 문제점 나왔으니까 문제점이 뭐가 될 거다? 그래? 화제. 초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가 이동된 거야? 초점이 이동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앞에 이걸 깔아놓은 이유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필요한 정보리가 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읽어줘야 앞부분이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거니까 문제점 해결 방안이니까. 근데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제점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이 나오면 이제 솔루션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원인 분석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원인이 뭐로 연결되냐? 이걸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구남친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새남친 그래서 싫어. 그래서 헤어졌어. 그럼 새남친이야. 일단 뭐는 좋아야 돼? 얼굴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지금 원인이 뭐였죠? 얼굴은 잘생겼는데 뭐가 나빠요? 성격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반드시 원인을 뭐 하는 거다? 뒤집는 거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 방안을 연결할 수 있다. 자, 그 생각 갖고 그 다음을 읽어줍니다. 그럼 일단 그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걸 한번 잡아볼래요? 고속회전. 또 초점이 맞지 않아? 그리고 또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 그렇죠.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지점 봤더니 원인으로 주어진 게 일단 고속 회전입니다. 미안합니다.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주어진 진동이에요. 근데 이 진동으로 인해서 다시
두 가지의 문제가 유발됩니다. 첫 번째가 트랙을 뭐 한다? 벗어난다. 그래서 트랙 이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 전체가 뭐예요? 원인. 자, 원인이 몇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럼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진동. 진동으로 흔들리는 거죠. 트랙이 이탈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인 문제점은 뭐죠? 정보판도 오류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러면 오류가 나타나요. 자, 우리 오늘 보는 이 지문의 목적이 뭐예요?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D를 돌렸는데 내가 원하는 곡이 안 나와. 그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 곡이 막 이상해져. 그게 뭐예요? 오류예요. 그럼 오류의 문제를 뭐 해야 됩니까? 해소해야죠. 해소하려면 뭘 봐야 된다? 원인을 봐야 된다. 예, 이게 원인이죠. 그럼 당연히 해결 방법이 나올 거예요. 해결 방법이 나올 건데 해결 방법은 이 원인을 뭐 하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 가보겠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뭐 조절 장치를 쓴다?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쓴다. 두 번째, 초점 조절 장치를 쓴다. 그러면 뭐가 해결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편차를 보정할 수 있다. 편차를 보정한다. 왜? 진동이 있으니까. 진동이 있으니까 편차를 보정해야 되는데 편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트래킹 조절 장치, 또 하나가 초점 조절 장치. 근데 우리 충분히 연결되잖아요. 보세요. 초점이 맞지 않아. 그럼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초점 조절 장치. 그럼 트랙을 이탈하면 트래킹 조절 장치 이렇게 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편차 보정에는 광검출기를 사용한다. 광검출기 어디 있었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 있었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끌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광검출기를 도는 순간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얘가 뭐 할 거니까 빛의 양을 갖고 판독할 거니까. 그러면 편차를 보정할 때 뭐의 양을 따지는 게 나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가요. 빛의 양을 따지는 게 나올 거고. 광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내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분한다. 자, 피트와 랜드를 구분할 때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피트와 랜드의 차이가 뭐였죠? 빛의 양의 차이였죠. 그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의 양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아니, 거기. 빛의 양이 많아지면 뭐도 커진다? 출력값도 커진다. 그럼 그 얘기는 빛의 양이 다르면 뭐도 달라진다? 출력값도 달라진다. 근데 아까 피트와 랜드가 뭐가 달랐어요? 빛의 양이 달랐죠. 그러면 뭐도 다르다? 출력값도 다르다. 이해하시겠죠? 좀 더 가겠습니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이거는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트랙의 중앙으로 조사가 됐으니까 광 검출기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나왔네요. 트랙 이탈이네. 어디로 치우치면? 좌측으로 편향한다. 그러면 어디에 빛이 많아지는 겁니까? 좌측에 빛이 많아지는 거죠. 좌측으로 빛이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좌측에 빛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빛의 양이 많아지면 이때 지금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광검출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광검출기는 빛의 양을 갖고 뭐를 따지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요거 판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력값도 뭐해진다? 커진다. 근데 지금 좌측으로 편향돼서 어디에 출력값이 높아지는 겁니까? 좌측의 출력값이 높아지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중앙으로 보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값과 비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측값과 비교해야겠지. 따라서 우측의 출력값과 좌측의 출력값에 뭐를 구해야 됩니까? 차이만큼 뭐 한다? 이동.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좌우 차이만큼 뭐 하게 되냐? 보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보정은 너무 잘 알겠지만 좌측 편향이니까 어디 이동시킨다?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반대 경우는 역시 뒤집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때 무슨 조절 장치를 이용한다? 트래킹 조절 장치를. 됐죠? 그다음 두 번째 가죠. 초점 조절 장치.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해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연결되는 겁니다. 한편 앞에서 끊고요. 한편이니까 이제 그래프이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트랙이 이탈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당연히 뭐겠어요? 초점이 맞지 않을 때 문제점 해결하는 거겠죠. 역시 이때도 뭘 활용해요? 광 검출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광 검출기에 조사된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그래서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전후와 좌우의 방향 이제 길어지는 게 달라지는 거네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나왔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 같아서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단 거리가 뭐하면 가까워지면 나왔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포커싱 렌즈와 초점 조절 장치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미안합니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뭐한다? 길어진다. 그러면 보세요. 이러면 전후가 길어져요. 전후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쪽에 빛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출력값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전후로 출력값이 커졌으니까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좌우와 비교해야겠죠. 그러면 전후와 좌우 값의 뭐만큼? 차이만큼 뭐 하면 된다? 거리를 가까워서 생긴 문제니까 멀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후에서 뭐만큼? 좌우의 차이만큼 보정한. 됐어요? 뭐를 이용해서?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그럼 뭐 하면 된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는 전후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길어진다고 해야 돼요? 좌우가 길어진다고 해야겠죠? 그럼 좌우의 출력값이 크네요? 마찬가지로 좌우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까? 전후의 값을 빼주면 그만큼 뭐 하면 된다? 보정하면 된다. 자, 이건 가까워서 생긴 문제니까 멀게 해줬으면 이건 멀어져서 생긴 문제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가까이 이동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됐죠? 이때 광 검출기에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류가 뭐 된다? 보완된다. 이렇게 하면 오류 끝. 이렇게. 그럼 보세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CD의 구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겁니까? 해결하는 거죠. 그게 중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보의 일종의 경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의 중요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화제를 잡고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뒤에 보기 문제 있죠. 이 보기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해결 방안을 물어봐야 되는 문제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여야 되니까 문제점을 몇 가지를 줘야 돼요? 두 가지를 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 1과 상태 2는 각각 얘와 얘하고 뭐 해야 돼? 대응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기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건 뭘까? 자, 보기를 보고 낸 판단. 지금 16번인데요. 보기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일단 이 문제는 중심 내용인 해결 방안을 적용해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 되죠. 그러려면 당연히 문제 상황 두 가지를 줘야 된다. 원인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태 1이 원인 1, 원인 2 중에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면 된다. 그러면 상태 2는 자동으로 뭐와 대응되는지가 나오겠지. 맞죠? 자, 상태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태 1. 뭘 봐야 돼요? 출력값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력값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전, 후 똑같죠? 맞죠? 그리고 전후의 합이 얼마입니까? 4. 좌우의 합이 얼마예요? 4. 그럼 전후 좌우는 똑같지. 그럼 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초점 조절 장치의 문제는 아니죠. 다만 어디에 차이가 있죠? 좌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좌우의 차이가 있다는 건 뭐 때문이다? 트랙이 있다는 때문이다. 아, 상태 1을 보니까 좌와 우의 값이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랙 이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뭐를 이용하는 경우?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 상태 2는 그럼 자동으로 어떤 문제겠습니까? 얘는 초점 조절 장치가 문제겠죠. 따라서 얘를 따질 때는 좌우의 값과 뭐의 값을 비교해야 돼요? 전, 후의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맞죠? 지금 좌우가 얼마죠? 6이죠. 전후는 얼마예요? 10이네요. 그럼 10에서 6 빼면 얼마예요? 4. 4만큼 뭐 하면 된다? 지금 어디가 값이 커요? 전후. 전후가 크죠. 전후가 크다는 얘기는 이거네. 그럼 4만큼 뭐 하면 된다? 멀게 해줍니다. 뭐를 이용해서? 초점 조절 장치. 맞죠? 그래서 얘는 초점 조절 장치구나. 초점이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선택지를 봐야 5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상태 1.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 조절 밑줄합니다. 이거 무슨 장치 뭐가 안 맞았을 때예요? 초점 조절 초점이 안 맞았을 때죠. 근데 상태 1은 초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지만 상태 2는 당연히 뭐를 이용해야 돼요? 초점이 안 맞았을 때, 그러니까 초점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멀게 해야 된다. 왜? 가까워서 생긴 문제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오답으로 2번을 많이 골랐었어요. 2번 골랐어요? 2번은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조금 틀린 거죠. 왜? 상태 1 우리 봤잖아요. 얘는 트랙이 이탈됐을 때다. 따라서 초점 조절 장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보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보기를 자꾸 대충 봐요. 보기는 그냥 쓱 보고 선택지로 내려가서 자꾸 선택지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발문을 보고 이 발문의 목적이 뭔지를 봐라. 그리고 그러면 보기에 어떤 정보를 적용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보는 거다. 자,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보기를 봤어요. 이거 해결 방안 적용하는 거구나. 해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나온 건 문제, 즉 원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있구나. 그럼 두 가지는 저걸 대응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럼 먼저 첫 번째 걸 봤더니 이거 트랙이 이탈된 문제네. 그럼 자동으로 상태 2는 이 문제일 거다. 그러면 여기 이 정보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택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16번 문제 한번 풀었고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죠.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자기가 잘 안 되면 이건 대응시키면서 풀어도 상관없게. 나는 대응시키는 건 너무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 몇 단락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의 위치는 파악하고 계셔요. 두 번째 단락이죠. 그렇죠? 1번 초점 조절 장치는 끊고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초점 조절 장치가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1번 통과죠? 2번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다. 예, 맞죠? 광선을 지락시키는 겁니다. 3번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끊고요. 출력값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빛의 양과 연결되어 있다. 또는 출력값으로 보정한다.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에 사용된다. 맞네요. 그렇죠? 그 값을 갖고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를 통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초점 조절 장치를 쓸 수도 있고요. 3번 통과. 4번 광학계 구동 모터 끊고요. 만약에 광학계 구동 모터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적어도 두 번째 단락에 있구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광학계 구동 모터의 역할이 광 픽업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은 맞습니다. 근데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게 하죠? 그렇죠. 얘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외곽으로 직선 이동시키죠. CD는 돌아갈 때 얘가 직선 이동돼야 랜드 피트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돌면 그 지점만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광학계 구동 모터가 있는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5번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되는 레이저 광선을 검출한 부분이 있다.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광 픽업 장치에서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레이저를 검출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광 검출기. 예, 맞죠? 5번 통과. 15번 가겠습니다. 리크레는 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됐습니다. 1번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읽어야겠군. 왜 그러냐면 읽을 때 지금 얘가 읽는 거잖아요. 얘가 이걸 통해서 읽는 거죠. 근데 광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이동시킨다며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바깥으로 읽어야 된다. 맞는 거죠. 2번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대. 이거 오답으로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오답이니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위쪽으로 조사된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단어만 찾는 사람. 위쪽. 정말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문제를 그딴 식으로 푸냐고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CD 기록면 있고 아래에 뭐가 있어요. 아래 이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니 광피구 장치가 아래에 있는데 아니 머리가 없나? 위로 써야지. 그럼 아래 쏘겠습니까? 유치하게 풀지 맙시다. 천박해요. 다음에 3번 광 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 아까 우리가 봤지만 출력값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게 장치를 움직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빛의 양하고 연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빛의 양과 연결하는 겁니다. 랜드하고 피트와 랜드가 있습니다. 피트와 랜드의 차이가 뭐였죠? 산란이 있냐 없냐 했죠. 산란이 없는 게 어디예요? 랜드입니다. 그럼 산란이 없으니까 당연히 반사되는 빛의 양도 어때야 돼? 많아야죠. 그러니까 출력값도 어디가 더 많아야 된다? 랜드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3번 적절한 설명. 그 다음 4번 랜드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끊고요. 초점 맞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을 보는 순간 무조건 X여야겠죠. 왜냐하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전후 합값과 좌우 합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됐나요? 5번 CD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도 있겠군. 네,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길쭉해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자, 잠깐 보세요. 15번 문제 발문을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했죠. 그럼 이거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 하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 중심이에요. 그럼 이게 중심력이 뭐예요? 이게 중심력이 뭐죠? 이건가요? 아니죠. 이게 중심력이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보고 얘와 관련되는 진술부터 선택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중심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4번 선택지를 보세요. 그게 왜 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거 지금 요것과 관련된 진술이죠. 네. 정확하게 진술했어요? 틀리게 진술했어요? 네. 그럼 무조건 4번. 맞죠? 그냥 4번인 거예요. 만약에 1번, 2번, 3번 중에 애매한 게 있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4번을 딱 보잖아요. 4번의 선택지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중심 내용과 관련된 진술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랬을 때는 지금 이건데 초점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전후가 아니라 전후와 좌우잖아. 이거 틀렸네. 중심 내용을 깼네. 그러니까 무조건 4번이겠구나. 이렇게 가요. 선택지가 헷갈릴 때는 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 가만 이제 물론 뭐 이걸 그렇게 풀진 않겠지만 어디 있지? 너무 경박하고 천박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술 지문 하나 봤어요. 앞으로 이제 기술 지문 과정 원리 설명하고 특히 장치까지 나오면 글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이게 스탠다드 지문이니까요. 요 패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패턴에 맞춰서 다른 지문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